법을 몰랐다고요? 아니, 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제대로 법을 읽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요즘 이 차도나 인도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킥보드입니다. 전동 킥보드. 그렇죠. 진짜 이거 많이들 타시는 것 같고. 많이 타죠. 군데군데 뭐 이렇게 세워져 있기도 맞아요. 해요. 뭐 공유 킥보드라고 해가지고. 네네. 타봤어요? 전 타봤습니다. 그래요? 네. 위에 헬멧이나 그런 것들 착용 잘 하고서 타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것들 다 준비해 놨어요. 무릎 보호대부터 시작해서 보호 장비들요? 보호 장비까지. 네. 오. 재밌어요, 진짜. 이게 요즘에 킥보드를 무법자? 뭐 이렇게 부른다고도 하더라고. 무법자라고도 하고 이제 고라니처럼 갑자기 나온다고 해가지고 퀵라니. 네. 킥라니? 이게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자전거의 자라니. 어. 부터 갑자기 시작된 튀어나왔다고? 네, 단어예요. 네. 이름은 잘 졌다만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이거는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정말 위험해요. 요즘 사실 인도에서 이렇게 전동 킥보드 타고 쌩 지나가다 보면은 아이들이랑도 부딪힐 수 있고요. 맞아요. 갑자기 상가에서 나온 사람들이랑 부딪혀가지고 큰 사고로 이뤄지는 경우 정말 많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전동 킥보드가 44,000대라고 하고요. 전국에는 약 23만 대가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사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동 킥보드 관련된 사고만 2,300건? 작년 한 해에만 그렇게 기록이 됐다고 하고 5년 전보다 20배 넘게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네,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바로 전동 킥보드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아유, 내가 이런 세상에서 술을 안 먹고 살겠어 내가. 자, 2차 가자, 2차. 2차는 내가 치맥 쏜다. 친구, 우리에겐 내일이 있잖아. 내일을 위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안 돼. 너 그렇게 나한테 국어책 읽듯이 네가 국어 선생님이야? 친구, 네. 미안해. 아니야. 내일 마실 술을 나는 오늘 다 마셔버릴 거야. 오케이. 야 혜려, 너 여기 집도 코앞인데 가까우니까 너 걸어갈 수 있지? 아유, 걱정하지 마. 나한테는 비장의 무기가 있지. 어딜 가 그럼. 아예 나랑 안 마실 거면 가. 딴 데 가지 말고 집으로 제발 가. 아유, 저 정말 국어 선생님이야 뭐야. 아유. 야, 신나게 달린다. 귀여운 전동 킥보드 싱싱. 우리 싱싱이 나갑니다. 모두 비키세요. 저기요. 조심하세요. 싱. 아우 아파. 아우 왜 안 비키고 길에 서 있는 거야? 아니 그렇게 달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 당신 술 마셨어? 마셨지. 마셨는데 왜? 술을 마셔. 술 마시고 전동 킥보드 타면 안 되는 건 몰라? 이거 음주운전이야. 이 사람 돈 뜯어내려고 지금 헛소리를. 세상에 킥보드를 탔다고 음주운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법이 우리 있나 우리나라에? 우법에 나오디? 그래. 이제 우법에 나올 거다. 당신 딱 기다려. 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할 때만 해봐. 너는 무고죄로 우법에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들의 법에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술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거 정말 아찔한 상황이죠, 그렇죠? 아니 거보세요. 왜 또 변호사 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집에 그냥 걸어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술 맞아요. 마시고 뭘 타고 위험해. 가요. 이거 습관들이 큰일 나, 맞아요. 진짜. 네. 안 됩니다. 친구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죠? 네. 예. 자, 말 그대로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인도에서 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그죠? 네네.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던 A 씨가 그 마주오던 피해자를 들이박아서 이제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 킥보드 운전하던 A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4%로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A 씨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이게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 킥보드가 뭐냐부터 한번 정리하면은 네, 도움 네. 될 것 같아요. 이 전동 킥보드는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이라고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지 사실 전동 킥보드를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의 운전 면허증을 보유한 사람만 전동 킥보드 운전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러니까 나이 제한도 있고 이게 면허증도 필요한 이동 수단인데 요즘 어린 학생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데 그럼 그게 불법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16세 이상 나이라고 하더라도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하고 있지 않다면은 사실 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으면 제재도 그만큼 많을 텐데 어떤 것들을 좀 금지하고 있죠? 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네 가지가 일단 있습니다. 첫째는 면허증이 필요하고요. 이 면허 없이 타다가 단속될 경우에는 범칙금 10만 원 정도 부과됩니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에는 부모에게 그 과태료가 처분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헬멧 착용입니다. 그리고 한 대에 한 명만 탑승 가능합니다.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 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면 두 명 연인들끼리 꼭들 그렇게 타던데 그거는 이제 불법이었던 거네요. 그래,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였네요. 엄청난 불법이었습니다. 엄청난. 세 번째는 인도로 주행 시에는 또 범칙금이 3만 원 부과됩니다. 인도로 달리면 안 된다. 인도 위험하죠, 그럼요. 네 번째에서는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이렇게 가야 네. 됩니다. 근데 이제 타는 경우들이 많죠. 횡단보도 그냥 네. 씩 지나가고. 그리고 주행 중 통화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동차랑 같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그럼 인도로 달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네. 차도에서 차랑 같이 달리자니 맨몸으로 차랑 달리는 것도 너무 그것도 엄청 아찔하고 위험하죠. 위험해. 네. 너무 위험한데. 이게 참 볼 때마다 아슬아슬한데 그래서 A 씨 어떤 처벌을 좀 받았습니까? 네, 일단 1심에서는요. 특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모두 인정을 해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씨 측에서는요.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 운전자는 특가법 위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항소를 했는데 이후 2심 대법원 거쳤는데 모두 1심 결과를 확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두 법 다 위반한 것이 많다 해서 이제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특가법은 이제 제가 배웠을 때도 굉장히 무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실형까지도 살 수 그럼요. 있는 그런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고의 경중이나 음주 상태, 음주의 정도에 따라서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재환 씨한테 낼게요. 네, 좋습니다. 음주 운전하면은 면허 취소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전동 킥보드 음주해서 네. 면허 취소되면 자동차 운전도 못하는 걸까요? 할 수 있을까요? 자동차 운전도 못하죠. 그럼요. 왜냐면 면허가 취소된 거니까. 역시 우리 법학 동생. 그래요? 우리 우법 법등이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 운전하다가 면허 취소 당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운전 못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전동 킥보드 타다가 뺑소니 이것도 적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되겠다. 네, 적용됩니다. 지난해에도 산책하던 60대를 치고 그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그냥 도주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잡혔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이제 재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또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전동 킥보드의 속도, 이 속력입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무게는 이제 300kg 이하 그리고 법정 속도는 시속 25km로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어떤 조작을 통해서 이 속력을 더 높여놓은 것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은 전동 킥보드 속도 제한 푸는 법 이런 것들이 또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이런 튜닝이라고들 하죠. 어떤 그런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이 속도 제한을 풀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위험하니까 속도 제한을 걸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자동차 운전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보험인데 혹시 이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도 보험이 있나요? 네,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는요, 보험 가입이 아직 의무는 아니어서 사고가 나도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와 이륜차는 이제 무보험 상태로 무보험 운전자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을 통해서 정부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가해자에게 어떤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전동 킥보드는 이게 적용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요즘은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그런 보험 상품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만약 전동 킥보드를 좀 주기적으로 타시는 분이라면 이 보험 가입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근데 공유 서비스로 이제 공유하고 있잖아요. 전동 킥보드를. 네. 네. 공유 업체는 보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입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또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큰 보상이 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은 제출된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 보험 같습니다. 쪽이 아직 많이 미비하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공백 상태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좀 이게 편안하게 즐겁게 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조금 다들 아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또 조심해야 되고 더 서로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게 얼마 전 프랑스 파리에서도 네. 유럽 도시에서 처음으로 전동 킥보드 대여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주민들한테 그 의사를 물었는데 90%가 여기에 찬성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너무 위험하고 도로 안전이나 사람들의 보행에도 지장이 주다 보니까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뭐 규정도 확실하게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타는 사람들도 이것을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운전자들이 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자 오늘 이제 더위가 그친다는 그 모기 입도 삐뚤어진다는 처서입니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다는 의미인데 말도 많고 정말 탈도 많았던 여름이 간다고 하니까 뭔가 시원하면서도 네, 섭섭하고 섭하기도 그러네요. 하고 그러네요. 자 아무쪼록 정말 힘들었던 여름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 예. 많으셨어요.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주에도 함께해요.